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제대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정윤상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특진 특집 3부작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 사실 원장님,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지 정맥류 있어도 에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하면서 뭐 그게 불편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정맥류는 통증도 유발되고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만성 정맥 부전도 있기 때문에 더 심한 형태의 질환과 관련돼 있고 출혈이라든지 혈전, 감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신속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나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또 보험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100세 시대 이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꼭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먼저 제가 풀어볼게요. 하지 정맥류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족욕 또는 이 반신욕을 하면 효과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뭐죠? X입니다. 네, 틀렸네요. 왜죠? 그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고 정맥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다리 마사지를 한 경우에는 시원한 물로 마지막에 식혀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신욕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네. 풀어주는 거니까 네. 시원한 물로 해주는 게 네. 포인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이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여성들의 일반 압박 스타킹이나 부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일단 뭐 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은 그 전용으로 나오는 거는 저압력과 고압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 발목, 무릎 그리고 허벅지 부위에 압력이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디자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으시면 치료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맥류의 분포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의료진과 꼭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용과 일반용은 다른 겁니다.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올바른 스타킹을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걷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그렇다면은 이 봄을 맞아서 꽃도 볼 겸 등산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등산을 하는 것은 하지 정맥류에 도움이 된다. 맞을까요?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네. 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수영, 요가 그리고 뭐 등산도 가볍게 하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장시간 달리거나 심한 등산 뭐 아니면 뭐 무거운 역기를 드는 이런 근력 운동은 복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정맥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등산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간다거나 내가 정말 힘든데 억지로 하는 여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심하게 하는 그런 등산을 얘기하겠죠. 뭐 우리 동네나 여러 데 있는 뭐 이렇게 뒷산이나 뭐 건지산 이런 그 낮은 정도는- 산은 그 괜찮은데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한라산을 올라간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네. 절대 삼가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일단 뭐 적당한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자세를 자주 변화시키고 하지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시키는 종아리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음. 직장 다니면서도. 발가락을 몸 네. 쪽으로 쭉 당기고 5을 세고 다시 발을 또 앞으로 쭉 펴면서 수평을 만들고 또 5을 셉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발가락을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네네. 5,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센 후에 다시 펴라는 거예요? 그렇죠.
쭉 펴서 수평을 만들 정도로 쭉 펴시고 5을 또 세십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네. 이럴 때 그러면 발가락 부분에 힘을 줘야겠네요. 그렇죠. 수평이 되려면. 약간의 힘은 들어가고 음. 그럼으로써 그 종아리의 근육이 딱 수축을 하고 이완하면서 거기에 있는 혈액들이 쭉쭉 펌핑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발가락에 힘을 줘야 된다는 건 좀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 근육의 어떤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2가지 정도 방법을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하루에 두세 세트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사실 이거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저녁에 쉬는 시간에는 다리를 좀 높이 올려놔 주시고 잘 때도 베개를 사용해서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거 영화에서도 보고 많이 본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대화하거나 이럴 때 다리를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게 이런 거 예방하는 그런- 것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하지 정맥류는 일반인들에게 보통 중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이랑 상담 후에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편안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지 정맥류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거나 혹시 못 들으셨던 분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정윤상 과장님을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민들의 걱정거리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흉부외과 정윤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